네,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좀 늦은 출근이네요. 좀 늦게 일어나 새벽까지 일 좀 하느라고. 주말에도 좀 일이 많이 들어와서 좀 오늘도 바쁠 것 같네요. 저는 원래 이제 일을 시작할 때 항상 중요한 걸 투두리스트 작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항상 투두리스트를 오늘 뭘 할지를 써놓고 그거를 지워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포스트잇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엑셀에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엑셀에 쫙 정리해놓고 그걸 지워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뭐 투두리스트 쓸 때 뭐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 일이 중요도 A, B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했는데, 요즘 이제 급하게 해야 될 일이 많을 때는 반드시 어떤 일에다가 그 옆에다가 시간을 써요. 즉 내가 이 일을 얼마 만에 끝낼 수 있는가, 일종의 목표죠. 그래서 가능하면 1시간을 넘기지 않게 어떤 문건을 쓰든 뭐 리서치를 하든, 그래서 뭐 15분, 30분, 45분, 1시간 이렇게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누어서 모든 일을 내가 적어도 요거는 30분 내에 끝낸다, 45분 만에 끝낸다, 요런 건 다 적어놔요 옆에다가. 그러면 오늘 내가 하루에 해야 될 일이 예를 들어 한 7가지 일이 있고 다 더하면은 한 4시간이 나온다. 사실 그렇게 네트로 적어보면 시간이 많이 들진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대략 내가 오늘 4시간 정도 바짝 하면은 요 일은 일단 나한테 주어진 일은 끝낼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막상 하다 보면 이제 뭐 내가 30분 만에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30분 만에 끝 안 나죠. 하지만 내가 이거 30분 내에 끝낸다라고 마음을 먹고 일을 하는 것과 내가 이 일 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저는 후배들에게 지시하는데, 리듬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일을 쪼개고 내가 오늘 요 일은 몇 분 내에 끝낸다 라는 것을 미리 어바우트를 잡아놓고 시작해라. 그래야만 그 일의 리듬이 생기고 너무 축 처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거의 한 7시간은 해야 될 정도로 일이 쫙 여러가지 그 단편적인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오늘은 그 낙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낙자가 떨어질 낙자에 법자가 이제 법법자인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유도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몸이 약하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 기억에 그때 한번 맞고 들어온 것 같아요. 보통 애들이 태권도나 뭐 이거 배우는 그 시발점이 뭐 어디서 맞고 들어오면 왜 너 맞고 들어와 이러면, 그때 저희 학교에 같은 반인데 초등학교에 배모식이라고, 내 이름도 기억나네. 걔한테 제가 좀 매번 좀 맞았던 것 같아요. 몇 번. 덩치는 저보다 작은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좀 너는 왜 걔한테 맞고 다니냐 그러면서 억지로 저를 끌고 가신 게 유도 학원이었었어요. 유도장. 그래서 제가 유도를 그때부터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생겨서 초등학교 때 꽤 오래 했었고,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는 쉬었다가 대학교 때도 한 번씩 유도장 가서 유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유도를 하면서 되게 이상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유도를 배우는 게 제 머릿속에 생각이 빨리 요걸 유도를 배워가지고, 배모식이 저놈 이렇게 어부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막 이렇게 넘겨서 한번 언젠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뭐 이런 식의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했죠. 그런데 가서 배운 거는 일단 낙법부터 배워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낙법부터. 그래서 이게 낙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넘어지는 거죠. 그렇게 뒤로 넘어질 때, 앞으로 넘어질 때, 옆으로 넘어질 때, 그 다음에 굴러서 넘어질 때, 이런 다양한 넘어지는 방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전방낙법, 후방낙법, 척방낙법, 회전낙법. 재미 하나도 없는 거지. 계속 하면은, 자, 오늘은 후방낙법이다. 그러면 뒤로 볼라당 넘어지면서 이렇게 손으로 매트를 꽝 치고, 그거 100번 해라. 그 다음에 또 회전낙법, 굴러서 낙법하는 거. 아마 한 달 내도록 낙법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선배들 기억나는 게, 하다가 재미없어서 중간에 그만두는데 낙법 이거 되게 중요하대 선배들이. 그래서
했었고, 이제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이제 뭐 업어치기부터 이렇게 좀 배웠었는데, 한 달 정도를 이제 계속 낙법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낙법 배운 다음에 선배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저를 이제 집어 던지는 거예요. 다양하게 뭐 이렇게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 낙법을 했던 게 몸에 익어가지고 어떻게 넘어지는가에 따라서 전방, 후방, 측방, 회전 이 4개 낙법이 이제 서서히 몸에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 선배 3명이서 저를 붙잡고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면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가서 막 던지키다가 그냥 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낙법이 몸에 싹 익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게 참 유도에서 낙법을 먼저 배운다는 게 그게 엄청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남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공격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내가 안전하게 떨어지는 법을 제대로 배우는 것. 이렇게 다양하게 떨어지니까 다양하게 모든 상황에서 떨어지는 낙법을 몸에 익히는 것이 참 중요했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죠. 유도는 이렇게 낙법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인생살이에서 사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뭐 이런 인생의 중요한 삶을 사는데 사실 우리 낙법을 배우지 못하잖아요. 낙법 배우지 못하고 그냥 업어치기부터 배웠다가 나중에 내가 공중에 붕 떠서 땅에 떨어지게 되면 이제 무시끈하고 이제 뭐 다치게 되고 통증을 느끼면서 털털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이죠. 저도 사실은 몇몇 그 의뢰인들 때문에 덕분에 이게 잘 돌아가는 거지, 그냥 플랫하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는 뭐 캐시플로우라든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 상황이 계속 오래되면은,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분쟁 자체도 많이 위축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꽤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업어치기 당하고 매치기 당하고 뒤돌려치기 당하고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인생에서 낙법을 배웠든 배우지 않든 무조건 일어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넘어져야 될 상황이면 잘 넘어져야 되고, 왜냐하면 넘어지는 것은 다시 일어서기 위함인 거니까. 내가 넘어져야 할 때는, 그 유도할 때 배웠던 게 그거예요. 내가 넘어져야 될 때는 이렇게 잘 넘어져야지, 안 넘어지려고 버티다가는 부러진다. 그래서 내가 정말 넘어져야만 될 상황이라면 잘 넘어지도록 하는 것,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금 빨리 넘어지면서 다음을 도모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지혜일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많이 바쁘시죠?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터노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